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의 탐방 연수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학술 연구를 하는 소수 인원에게만 능참 입장을 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촬영한 영상을 통해 조선 왕릉에 대한 지혜를 얻어 새로운 시선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조선 왕릉은 조선과 대한제국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 무덤으로 모두 42기 능에 73명이 잠들어 있으며 조선 왕릉 42기 중 대한민국 소재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울 근교에 있는 절반인 20기를 다녀왔습니다. 앞에 금천, 그쵸? 돌다리를 건너서, 그쵸? 그 다음에 홍례무 수산을 해서 정자감이 있고, 기각이 있고, 다리 딱 잡았죠. 자, 오른쪽에 수도방, 저 왼쪽에 수락장. 저 위로 강이 있고, 저 위로 모양이 딱 잡혔어요. 요 뚜껑을 눈에 담아줄게요. 이게 조선왕릉의 입지. 이런 모양의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간의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문화입니까?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오른쪽 왼쪽에 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우리가 다니는 왕릉의 최고 대장님이 계셔보시니까 딱 봐도 그냥 웅장하죠. 뭐 그 어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 자, 그런데 성물은 그다지 크지 않죠. 아까 보니까 요성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선이 중기로 갈 때 좀 커졌다가 나중엔 좀 이게 바뀝니다. 동구릉은 약 450여 년에 걸쳐 조성된 구기릉이 모여있는 조선 최대의 왕릉군으로 7명 왕과 10명 왕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1408년, 태종 8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근원릉, 인종의 혈릉, 선조의 목릉, 현종의 숭릉, 장렬 왕후 희릉, 단의 왕후 해릉, 영종 원릉, 헌종 경릉 이 차례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선 일대 태조 이성계는 고려말 뛰어난 장군으로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신진 사대부 추대로 왕이 올랐다. 재기간 또한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는 등 조선 왕조 기틀을 마련하였죠. 창조와 창작만큼 중요한 건 보존과 전승입니다. 인류사 기념비적인 기술과 혁신이라 해도 보존되고 유산되지 못하면 무의미해지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와 삶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왕릉을 돌아본다는 건 옹고지신인데 그냥 옛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알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고 그런 정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 이름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가 살아온 왕의 인생을 단어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능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묘호인, 견원능, 정조, 숙종, 명능 이런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셔야 해요. 왜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면서요. 불러주기 전에는 단 하나 이름이 의미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비로소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마치 정조가 화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쁜 꽃처럼 된 선수가 화려하게 그런 삶으로 다시 살아가기 바라는 것처럼 이곳이 죽은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살아있는 역사의 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야 되는 저런 어린 세자들의 미래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은 왕릉 이동이 편리하고
주변에는 유명 맛집들, 편의시설들, 분위기 있는 카페, 문화 공연 등 서울의 특색 있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식당 또한 최고 맛집 중에서 엄선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였는데 먹어보니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릉과 함께 양념으로 맛집도 소개해 봅니다. 이곳은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며 북적북적하는 종합적인 체험 연수네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산이 뭐죠? 화산. 화산이 꽃산이에요, 꽃. 그러니까 꽃처럼 예쁘게 피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아버지의 사후도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길. 그래서 특이하게 이 융정에 저기에는 꽃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조가 또 이 주변에 꽃을 많이 심들었거든요. 비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자, 그 화산으로부터 이렇게 딱 봐도 좌측면 우레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산줄기. 그 사이에 있는 게 지금 사도시대 무덤이에요. 여기는 정조가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본인이 뭘 하고 나서 아버지의 첫 번째 무덤을 보고 와서 그때부터 풍수 공부를 하셨다고. 어떤 곳이다? 용이 여지를 가지고 희롱하는 곳이고, 그 용은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어디에 있고 싶다? 그 용의 오른쪽 발밑에라도 있고 싶다. 뭔가 좀 시원하죠? 아마도 답답했던, 특히 어떻게 돌아갔을 때 비주얼 그런 삶을 보냈잖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시는 진입 공간이고, 이게 이 홍살문 아시는 것처럼 그냥 어떤 신성한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재래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임금도 옵니까? 만약에 능행을 온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하셔야 되겠죠. 아버지가 왔어요, 어르신. 절하는 타임. 회의, 한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융릉은 황제로 추전된 장조, 사도세자와 헌경황후, 애경궁 홍씨의 능이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현 서울 동대문구에 있던 아버지의 무덤을 현재의 자리로 옮기고 그 이름을 헐능이라고 하였다. 이후 고종은 장조로 추전하고 원을 능으로 승격하여 융릉이라고 하였다. 건능은 조선 22대 정조와 효우 황후 능이다.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아버지 장조,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포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였고, 규장각을 두어 학문 진흥에 힘썼다. 수원 하성을 건축한 효우 끝판왕이죠. 드러냈는데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자리, 돌, 사람까지 다 모든 걸 다 총체적으로 신경 쓰고, 그래 오래 못 살지. 그게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다 상관없이 마음을 타놓고 지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찰. 그런데 정조는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아버지 보면서 대단한 분이네. 그렇게 지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위패. 장조와 정조. 설릉은 조선 9대 성종과 세 번째 왕비 정현황후 능이다. 성종은 재위기간 동안 조선의 기본 법정과 국가 의례를 정하여 조선 정기 전반적 체제를 안정시켰다. 정릉은 조선 11대 중종후 능이다. 연산군 시절의 잘못된 정치와 제도를 바로잡았고 서적 편찬 인쇄술의 발달에 기여하였죠. 설릉과 정릉은 강남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도 잘 보존되어 도심 속에서 푸른 녹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왕릉입니다. 봉은사가 선릉과 정릉 관리사찰이었습니다. 제가 선릉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들어오기가 힘들죠. 앞에 펼쳐지는 우리 명당이라는 가치가 있는 도심숲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금이 신하들과 같이 경연이라는 걸 하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웬만한 왕은 다 1000번밖에 안 해요. 제2 동안. 좀 똑똑한 훌륭한 영조도 3000번밖에 안 했거든요. 영조가 똑똑했어요? 똑똑했죠, 그럼. 근데 이 선종은, 누구죠? 이 성종은 9000번을 했어요. 신하들한테 엄청 피곤하죠. 또 그렇게 일 잘하면서 뭐라면 잘 놀았죠. 12명의 부인을 뒀어요. 28명의 아이를 뒀어요. 저도 성종의 후손입니다. 밤마다 나갔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는지. 그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우동이었는데. 의경세자, 이게 걱정했어. 그 위에 할아버지가 세조죠. 세조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무덤에 둘레석 병풍석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저거를. 왜? 너무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저런 거 만들면. 가을비가 내리니 600여 년 전 왕들을 소환하는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태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능이고, 강릉은 조선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태릉의 숲길이 굉장히 예뻐요. 정면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뒤에 있는 저 소나무들이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듯이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어제 마치 그 육사 의장대들이 결혼할 때 딱 활동해 있는 것처럼. 연무가 끼어서 태릉이 더 멋지네. 태릉의 산책길은 정말 예쁘게 아름답습니다. 태릉이죠. 보통 왕대의 이름들은 희릉, 뭐 온릉, 사릉, 정릉, 뭔가 온수라 이런 이름인데 거의 왕 중에서 되게 센 왕들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위치가 딱 어떤 모습인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이 뒤에 언덕에 묻혀 계세요. 이게 강릉. 서오릉은 서쪽에 있는 오기운릉이라는 뜻으로 세조 맏아들 의경세자 의교가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예종후 창릉, 순혜세자의 순창원, 인경왕후 익릉, 숙종후 명릉, 정성황후 홍릉이 조성되었다. 1970년대 영빈 이씨의 수경원과 옥산 부대빈 장씨의 대빈묘가 이곳으로 옮겨져 서오릉이 되었다. 명릉은 조선 19대 숙종과 두 번째 왕비 인현 왕후 민씨, 세 번째 왕비 인원 왕후 김씨 능입니다. 정자각 쪽에서 능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 쌍능이 숙종과 인현 왕후 능, 왼쪽 간능이 인원 왕후 능이다. 홍릉입니다.
경성항 무덤이죠. 장혜빈 묘입니다.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 후궁을 거쳐 왕비가 되었다가 폐위된 희빈 장씨의 묘이다. 처음 궁녀로 입궁하였다가 숙종 12년 숙종 후궁이 되었고 숙종 첫 왕자 윤을 낳았다. 숙종은 장씨를 희빈으로 올리고 2년 왕후를 폐위한 다음 앙비로 책봉했다. 이후 숙종은 이를 후회하여 2년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고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희빈 장씨는 숙종 27년에 2년 항우를 무고한 죄로 사약을 받아 43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해설 없이 왕릉 탐방을 한다는 건 자막 없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데 3일간 이연진 해설사의 풍성하고 감동 있는 해설이 아주 돋보였습니다.